자, 이제 우리 교재 54페이지, 이번 시간에는 54페이지 공탁물 지급 절차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65페이지 승계사실 증명서면까지 문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많지는 않고요. 내용도 많이 중복이 되고 어렵지 않아요. 이제 계속 이렇게 갈수록, 그래서 공탁 부담 없게 압축해서 나중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밍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공탁물 찾으려면 이제 상대방이 찾는 출급이든 공탁자 회수든 간에 이렇게 서식이 하나 딱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 청구서가 딱 있어요. 공탁자,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청구 내역, 왜 찾는지, 이유, 첨부서면 이렇게 이걸 기재하게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첨부서면은 공통된 게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감증명이에요. 우선 물론 모든 첨부서면 중 관공서에서 받은 것은 3개월 이내에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공탁금을 찾을 때 출급이든 회수든 공통된 필수 서면이 바로 인감이에요. 이건 출급이든 회수든 공탁물을 찾든 상대방이 되찾아오든 그 청구서 또는 대신 대리인이 찾으면 위임장에 위임 대리권을 증명서면에 인감을 찍고 인감 여기에 인감 증명을 첨부하게 돼 있어요. 이 돈 찾을 때는 까다로워요. 공탁할 때는 서명도 되고 의무인도 되는데 찾을 때는 반드시 인감이에요. 인감. 법정 대리인, 지배인, 그 밖에 등기부에 등기된 대리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 지배인, 그 밖에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 관리인 등의 인감을 내게 돼 있어요. 인감을 내게 돼 있어요. 돈을 찾을 때는 인감을 내는구나. 할 때는 무인도 가능하고 그랬는데, 서명도 가능하고 그랬는데, 찾을 때는 인감을 찍고 인감을 붙이는구나. 여기에 청구인, 본인이 찾을 때는 인감을 찍고 인감을 붙여야 되고, 3개월 지나지 않은 거. 대리인이 찾을 때는 대리인 도장을 찍고 여기 위임장에, 여긴 대리인을 찍되 여기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을 찍고 인감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됩니다. 이제 여기서 법인인 경우에 이렇게 대표자 인감을 법인 인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등기소 발급한 이걸 붙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지배인 인감은 이렇게 등기소에서 여기 지배인 인감 이렇게 등기소에서 발급해준 지배인 인감 증명, 등기소 발급한 대표자 인감 증명을 인감을 찍고 이걸 붙이라는 거예요. 이거 발급한 인감으로, 이거도 발급한 인감으로 이걸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걸 볼게요. 법인의 지배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상 대리인이 공탁물을 찾을 때, 출급인 회수를 할 때, 자, 법인의 지배인이 공탁물을 출급 회수 청구를 직접 찾든, 이 밑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서 찾든, 출급 회수 청구서나 위임장에 찍힌 도장에 대해서 상업등기법상 발행한 인감만 가능하다. 지배인이 사용한 인감 확인서와 지배인을 선임한 법인의 대표자 인감 증명을 첨부해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감을 찍고 이거를 첨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요 도장을 찍고 요 도장은 등기소에서 발급된 게 아니에요. 대표자가 등기소 발급 대표자가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대표자가 등기소 발급한 이걸 통해서 여기다 찍어주면서 요게 우리 지배인의 인감이 맞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소 발급한 이걸 붙여라, 이거.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걸 누가 해서? 요 대표자가 이거 우리 거 맞다. 근데 이도자는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한 거 가지고 확인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지배인 사유임금 확인서와 지배인을 선임한 대표자 임금 증명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찾든 또는 위임해서 찾든 간에 공탁 청구서나 위임장에 이걸 찍으라는 얘기, 이렇게. 이걸 찍고 이걸 붙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안 붙이고 이렇게 대표자 인감 이걸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확인서 이걸 찍어가지고 이거 내가 쓰는 사유인감 맞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다가 사용인감을 찍고 사용인감 확인서 대표자 인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로 해라는 거야. 이거로 직접 하든지 요렇게 이 사람이 인정한 이거 해가지고 이걸 두 장 찍어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자, 안 된다. 이거 공탁법에서 아주 예전부터 기출문제고 그러니까 주의를 합니다. 설명을 더 이상 하지 않게요. 실무상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이건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딱 이렇게 알아둬라. 이거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가 해주는 확인서 가지고는 안 된다. 자, 종중이 찍을 때는 대표자 개인인감, 법인인감이 없으니까 플러스 두 사람 확인서 이렇게 정관이 있어야 되고 이 정관에 근거한 회의록, 안건이 두 개가 있어야죠. 선임하고 결의. 그리고 이제 대표자 개인인감, 법인인감이 없죠. 법인이 아니니까 여기에 두 사람의 보증서. 이때에 이 보증서에는 보증인은 인감이 안 된다. 신분증이다, 이렇게.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왜? 인감을 가능하면 쓰지 말자라는 추세에 비추어서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제출, 위임장에 인감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에 가름해서 위임장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입니다. 인감을 찍고 인감을 첨부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위임장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또 공탁금 출급이나 훼손권의 양도통지에 찍힌 양도인의 인형에 대해서 인감이 첨부되지 않았으면 이거 돈 찾을 때, 공탁금 찾을 때 양도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되는데 다만 양도증서를 공증받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 없이도 가능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위임장은 공증 가지고 안 되고 양도증서 이거는 가능하고 위임장은 안 되고 양도는 가능하고 시험에 나왔다면 응용이 없다니까. 응용이 없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이거 된다 안 된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기가 편한 면이 있는 거지 그냥. 뭐 딱 양도 통지 나왔다면 똑같아. 지문이 똑같아요. 사례도 많지 않아. 사례도. 자, 시험 문제 나왔다면 또 이거죠. 인감을 안 붙여도 되는 경우. 이게 또 단골이잖아요. 인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법정대리인이 직접, 지배인이 직접, 그 밖에 등기된 대리인이 직접, 법인 아닌 사단 대단의 대표자가 직접,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법인 아닌 사단 대단의 대표자, 관리인이 직접, 중요한 건 직접, 다이렉트로 찾는 경우로서 1,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 유가증권은 뭐 액면금의 기준으로. 이때는 신분증, 신분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신분증,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면 된다.
천만 원 이하 관련해서 공탁 금액이 천만 원 이하인 때에는 이자가 포함해서 천만 원이 넘더라도 원금 기준으로 따지겠다. 공탁세 공탁자나 피공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전체 합계액이 천만 원이 넘더라도 돈 찾으려고 하는 해당 출급 또는 회수 청구서를 공탁자 본인의 기재 금액 또는 피공탁 금액만 천만 원 이하면 천만 원 이하로 보겠다. 합계액 여러 명 거 합치다 보니까 많더라도 해당 공탁자 피공탁자가 찾으려고 하는 금액이 천만 원 이하면 그로 봐주겠다. 배당에 따라 공탁금을 여러 명에게 나눠주는 경우에 그 배당으로 찾는 사람 금액이 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그로 봐주겠다. 근데 천만 원이 넘는 거를 일부러 쪼개서 천만 원 이하로 쪼갠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천만 원이구나, 공탁. 인감 없어든 게 천만 원. 천만 원이고 본인이 직접. 자, 또 하나. 공탁금 출급이든 회수든 찾는 사람이 관공서일 때는 인감이 없다. 관공서는 인감이 없잖아요. 관공서는 인감 자체가 부존재하니까 시험에만 수십 번 나왔을 거예요. 수십 번. 1, 20번이 아니라 전자로 찾는 경우에는 전자로만 하니까 인감 첨부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를 보는 걸로 하겠어요. 자, 첫 번째 교재 54페이지 공탁금 회수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공탁 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이거 미리 나왔어요. 뒤에 나올게. 공탁 신청하면서 신청 위임장에 나중에 회수 청구 및 수령 권한 이 문구가 붙어 있는 경우 나중에 이 친구가 공탁금 회수할 때 별도 위임장 안 받아도 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 뒤에 공탁을 신청할 때 이렇게 썼더라도 그 뒤에 그 대리권을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건 55페이지 밑에 해설 선례 중요죠. 공탁 이후에 대리권이 소멸될 수도 있으므로 어떻게 한다? 옛날 대리인이 회수할 때 별도로 위임장을 내든지 아니면 그동안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증명서 그것도 인감 붙여가지고 해야 된다. 이게 써있더라도 그 후에 대리권이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있더라도 이분이 이걸 찾으려면 별도로 위임장을 내야 된다. 위임장 안 내려면 옛날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증명서 거기다 또 인감 받아가지고 본인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해설 55페이지 이건 아주 중요한 선례고 시험도 많이 나왔던 선례예요. 1번이 틀렸고요. 자, 나머지들은 이제 이 공탁 출급과 회수해 가는 거예요. 요 2번 지문은 우리 해설을 좀 보는 게 좋겠어요. 해설. 우리 54페이지 1번 해설. 이게 뒤에 나올 게 미리 나와서 그래요.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이번 시간 끝나고. 공탁물을 이제 출급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회수도. 1번. 인감 말고, 인감은 1,00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보세요. 인감은 출급이나 회수나 공통된 서면이었고요. 또 하나가 필요한 게 뭐냐면, 변제공탁금을 찾을 때는 통지서. 또 공탁한 사람이 회수할 때는 공탁서. 근데 요거는 공통된 게 아니잖아요. 공통된 거는 인감이고, 둘 다 인감이고, 이거는 출급할 때는 통지서, 회수할 때는
공탁한 사람이 해소하는 거니까 공탁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인감 예외가 있듯이 공탁 통지서나 공탁서 예외가 1번. 공탁 출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공탁물 출급 청구서에다가 1번 통지서를 첨부해야 돼요. 등기 필증서처럼 분실해도 재발급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다음의 경우 예외가 있어요. 이게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인감은 1,000만 원. 공탁 이 통지서나 이거는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관공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때는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탁서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관공서도 1,000만 원이, 관공서는 인감이 면제가 되죠. 인감이 없죠. 공탁 통지서나 이런 거는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것만. 그래서 앞에 기억날지 모르시겠는데 앞에 회차에 3천만 원 찾을 때는 공탁 통지서는 있지만 인감은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관공서는 자, 인감은 없어도 되면 공탁 통지서는 있어야 돼. 3천만 원이면. 왜?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자, 1,000만 원 가지고 인감은 1,000만 원, 공탁 통지서는 5천만 원이 돼. 뭐만? 관공서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에만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은 이제 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이제 인감은 어때? 인감은 본인이 찾고 1,000만 원이고, 공탁 통지서는 일반인은 5천만 원, 일반. 종중,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나 관공서는 1,000만 원. 그래서 종중이 1,000만 원 찾을 때는 출급하는 경우에 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맞는 지문이에요. 밑에 관공서나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인감은 1,000만 원이 이거 직접 찾을 때는 대표자가, 관리인이 기업자가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정 공탁을 한 경우에 나중에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확인 판결을 받은 자는 정정 안 하고도 찾을 수 있어요. 이것도 뒤에 게 미리 나왔어. 잘 보면 이게 이제 공탁자가 있고요. 뒤에 가서는 이제 계속 반복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보통은 피공탁자가 누군지 아는 확지공탁인데, 이 불확지가 있잖아. 불확지.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적 불확지가 있고 절대적 불확지가 있어요. 상대적 불확지는 A 또는 B라고, B. 절대적 불확지는 누군지 전혀 모르는 거야. 자, 이럴 때 이걸 찾으려면 누군지 결정이 돼야 돼. 이걸 찾으려면 상대적 불확지는 소송을 이렇게 싸워야 돼. 이렇게 피공탁자를 상대로 싸워야 돼. 이 경우는 이게 이렇게 싸우면 이거 안 돼. 판결 못 받아.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는 피고를 누구로 해야 된다? 공탁자가 아니라 피공탁자끼리. 이거 누구 거다. 이렇게 확인 판결. 근데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는 얘를 피고로 하게 됐어. 얘들은 얘를 하게 돼 있다. 여기서 토지 수용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누굴 상대로? 이렇게 공탁자를 상대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면 공탁자로 하면 못 찾아요. 돈을 판결 나도 얘를 상대로 해야 돼. 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 정정 없이도 찾을 수 있고요. 반대급부 이행의 상대방은 동시행, 공탁한 사람이다. 공탁한 사람이 동시행으로 찾아가라. 그러니까 공탁한 사람은 결국 채무자죠. 채권자에게 변제 공탁하면서 동시행으로 찾아가라. 그리고 공탁물 출급 청구서에서 공탁법, 반대급부 서면을 첨부하도록 돼 있으므로 반대급부 목적물을 직접 이거를 여기다 해야지 공탁관에게 이행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급부를 이 반대급부 받을 사람한테 해야지
공탁관에게 직접 이행하는 건 아니고 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공탁관에게 이행하는 건 아니다. 얘한테 이행을 해야지. 근데 얘가 이걸 안 받을 때는 이걸 얘한테 이행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안 받을 때는 이거를 공탁해서 그 공탁서를 붙이면 된다. 그렇게 하는 건 몰라도 이걸 이행을 공탁관에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 뒤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본인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출급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고 이자가 초과하더라도 원금이 1,000만 원 아니면 신분증명서만 찾으면 인감은 첨부 안 해도 된다. 인감 첨부 면제가 1,000만 원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경우 인감은 면제가 됐다. 자, 첨부 서면 그 다음에 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본인이 공탁금 1,000만 원 이하를 직접 찾는다. 신분증. 그러면 인감 생략. 원래 인감을 붙여야 되지만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이면 공탁서상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 원이 넘더라도 해당 출급하는 피공탁자에게 공탁서상 금액이 1,000만 원이 아니라면 직접 하고 신분증 확인할 수 있으면 인감은 면제가 된다. 관공서는 액수 제한 상관없이 인감이 없다. 면제된다. 전자문서로 찾는 경우에도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 전자로 찾는 경우에도. 자,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이 공탁금 1,000만 원 이하를 위임받아 청구하는 경우 이때는 신분증 확인할 수 있을 때 인감 생략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할 때만 생략이 가능한 거다. 본인이 직접 오지 않을 때 대리인이 올 때는 1,000만 원 이하라도 인감을 첨부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 2번을 보겠습니다. 법인의 지배인은 인감을 첨부해야 돼. 이것도 인감증명은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업등기소에서 발행한 경우 그렇지 않고 지배인을 선임한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지배인 사용 인감 확인서 가지고는 안 된다. 1번이 틀렸어요. 자, 2번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공탁물 찾을 때는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 이걸 가름해서 위임장에 공증 인증 받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자,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이 일본은 인감이 있다 보니까 일본국 인감 증명을 첨부하는 경우 그 위임장에 일본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공증으로 가름할 수는 없다. 자, 위임장에 그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된다. 자, 위임장을 공증하는 거로 가름할 수 없다. 이건 앞에서도 계속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공증으로 가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인감을 가름할 수 없고 영사 확인을 받아야 되고. 자, 이렇게 재국민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이거를 상에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공간의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이거는 상속서류. 관공서가 공탁금을 출급해서 청구하는 경우에 액수에 상관없이 인감이 필요가 없다. 인감이 없다. 관공서는. 자, 그래서 여기는 계속 반복해서 그냥 저항력을 키우면 됩니다. 거의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니까. 인감을 필요가 없는 경우 설명한 거. 자, 57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공탁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공탁 청구를 받은 공탁서 외의 기관, 공탁서 외의 기관 법인 단체가 전자 본인 서명 확인 발급 시스템에서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게 공탁하려고 본인 서명 확인서를 가져온 건데 이게 공탁하려고 가져온 건 줄 알았는데 딴 데서 이걸 열람 확인했다는 얘기는 그걸 딴 데 썼다는 얘기야 이미. 이런 거는 수리할 수 없도록 해놨다 이게. 이건 자 용도가 의심스러운 거지. 응? 1번 딴 데서 이미 이거를 확인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딴 데서 이거를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면 공탁 수리하지 못하도록 해놨다. 틀린 거고요. 공탁 청구서에 첨부하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이걸 전자로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받은 거는 3개월 지나지 않아야 되고요. 본인 서명 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의 용도란에는 그 외의 용도란에는 법원의 명칭, 공탁번호, 해당 용도가 기재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딴 데서 열람했다. 이게 곤란하죠. 위 사명이와 그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청구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수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본인 서명 확인서상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공탁 청구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수리하지 않게 돼 있다. 법무사 대리인이 본인 서명 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해서 공탁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서명 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에 위임받은 사람 내내 여기에 아예 대리인의 자격증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된다. 이게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자격, 법무사, 이름. 물론 주소는 기재되지 않아도 이게 이제 개인들은 주소까지 기재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기재해서 발급받은 걸 딴 데서 확인했다. 이거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58페이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임의 대리인이 위임으로 공탁 찾을 때 1,000만 원 이하라면 그리고 신분증 확인이 가능하면 대리인이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분증으로 대리인 확인해서는 안 되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본인이 직접 찾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될 때만 인감 없어도 되는 거고 대리인을 통해서 찾을 때는 1,000만 원 이하라도 인감이 들어가야 된다. 몇 번째 앞에도 반복이 됐던 거죠. 앞으로 또 반복될 거죠. 여러 번. 공탁금이 1억 2천만 원이다. 관공서가 찾는다. 그럼 인감은 관공서는 인감이 없다. 액수를 떠나서. 법정 대리인, 지배인 등이 직접 찾고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 얼마 이하? 1,000만 원 이하라면 인감 생략이 되고 자 공탁법이나 규칙에 따라 인감 증명 신고한 인감을 찍고 인감을 첨부하라고 할 경우에 뭐가 대체할 수 있다? 이에 가름해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인감 대신에 가름할 수 있다. 인감 대신에 서명을 하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서 가름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출급 회수 1,000만 원 이하 신분 확인 그러면 인감 없이도 가능할 수도 있다. 좀 인감 없이 찾는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59페이지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공탁금 청구서 양도 통지서에 찍힌 양도인의 도장에 관해서 인감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은 이걸 찾으려면 양도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되고 이걸 공증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외 국민이 이걸 제외 국민 철거할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인감,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자연인 본인이 직접 그리고
신분증 확인이 하는 경우 인감을 필요 없으려면 이게 얼마? 1,000만 원 이하야 되는데 이건 5천만 원이면 안 된다. 5천만 원이면 조금 이따 나올 뭐다?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 면제 서류가 5천만 원이고 인감은 1,000만 원이다. 틀렸다.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회수 제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착오로 공탁을 하였거나 소멸한 때에는 동의가 없어도 회수할 수 있다. 이건 착오니까, 착오 또는 원인이 소멸됐으니까 그때에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틀린 것은 인감증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거예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접 출급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이죠. 개인이 공탁금을 출급하는 경우로서 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직접 나와서 공탁서상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나 출급 또는 회수 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해서 1,000만 원 넘더라도 원금 1,000만 원 이하면 생략하는 서류로 본다. 공탁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회수 청구를 하는 공탁자나 피공탁자 개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로 본다. 5번 공탁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데 공탁 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임의로 쪼개는 거 이건 안 된다. 5번이 안 되는 거죠. 집중해서 자꾸 보면 이건 그냥 외우면 금방금방 헷갈리니까 문제를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저절로 골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교재 61페이지. 자, 옳은 것은 관공서가 3,000만 원의 공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거 앞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인감을 지출해야 된다. 인감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옳은 거 고른 거 아니에요. 틀렸잖아. 응? 관공서는 인감은 아예 없고 액수제한을 떠나서 공탁 통지서나 이런 것들은 1,000만 원. 비영리 권리는 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나머지는 5천만 원인데 종중이 2천만 원. 공탁금을 찾는 경우 공탁관이 신분 확인 하더라도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대표자가 직접 오더라도 1,000만 원. 인감은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공탁물을 출급하는 경우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모두 첨부하는 때에도 인감은 별도다. 이거예요. 인감은 별도다. 이거 플러스 양대 맥이다. 인감 이렇게. 자, 이건 맞는 얘기고요. 공탁서를 내든 공탁통지서를 내든 이거는 별도로 인감을 내야 되는 거다. 이건 공통. 이거 플러스. 이제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5천만 원 이하가 생략되는 거고, 다만 관공서나 권리는 비법인 사단재단일 때는 1,000만 원. 여기 인감은 1,000만 원 이렇게 직접 출금. 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 공탁자가 공탁서에 찍힌 도장과 회수 청구서 동일할 때는 인감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인감은 반드시 내는 거다. 1,000만 원 이하 직접 1,000만 원 이하 직접 찾는 경우 신분증 확인 아니면. 자, 종중이 공탁하는 경우 규약 필요하죠. 대표자 자격증명 서면을 첨부해야 되는데 그 자격증명에는 2인 이상의 성년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이 아니라 종중 이 보증서에는 원칙적으로 이 신분증, 인감이 아니라 신분증으로 대체가 돼 있다. 신분 서면으로 인감 생략하는 거에 따라.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인감을 찍지 않는 인감 감축 사무 종중 나왔다면 이거
두 사람은 인감 감축삼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재외 국민인 경우 우리 교재로 보면 62페이지 재외 국민인 경우 두 개,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65페이지까지 네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자, 재외 국민, 외국인 임금 지급 청구 옳지 않은 것은 재외 국민이 귀국해서 직접 공탁금 청구를 하는 때에는 주소를 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외 국민 등록원부 또는 출입국 사무소 발행한 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거소신고 제도가 이제 없어졌다. 1번. 이 거소신고 제도가 없어졌다. 1번. 옳지 않은 것은 국내 거소신고 제도가 자, 그랬고요. 거소신고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에 적힌 인형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게 한다. 국민이니까 국민. 이쪽으로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본국에 인감이 없다면 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사인,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본국 또는 본국 관공서. 외국 국적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 성명이 동일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어떤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도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에 인감신고를 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외국인 등록하거나 그러면 인감신고하면 인감증명을 발급해 줍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하면 그럼 인감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인감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 요건을 맞으면 인감 신고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옳은 것은 제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는 재외 국민을 위한 변제 공탁은 국내 거소나 주소나 거소가 없는 변제 공탁은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는 재외 국민을 위한 변제 공탁은 추심 채무의 경우에 지참 채무가 아니라 추심 채무의 경우에 다른 규정이나 특별히 없는 한 중앙모범 공탁할 수 있다. 뭐가 잘못된 거죠? 그 1번에 그게 지참 채무의 경우에 그런 거잖아요. 지참. 추심 채무는 뭐야? 받으러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참 채무, 내가 가져가야 되는 경우, 변제하러 가야 되는 경우에만 지참 채무의 경우에 알 수 없으니까 이런 거지. 이게 추심 채무라면 공탁자 주소지로 와야 되니까 채무이행지가 공탁자니까 그때는 이게 추심이 아니라 지참 채무. 우리 63페이지 1번 해설에도 잘 나와 있어요. 지참 채무의 경우다. 이것도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이 일본 관공서 발행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에다가 영상 확인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여기 설명 그 예규를 갖다 옮겨놨어요. 재외국민이 거주국 발행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재외국민이 그 거주국 발행의 인감을 첨부하는 경우 위임장에다가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위임장. 아주 문제가 말 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임장. 그럼 이건 추심, 지참 헷갈리지 말고 여기도 위임장.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의 인감증명은 이거는 가름할 수 있다. 인감 협의 그 상속처럼 서명 또는 날인이 증명하는 공증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자, 맞고요.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이 위임하여 공탁 청구하는 경우에 그 조서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 공증인의 조서 공증 서명으로 한국 공증인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것들은 우리 설명을 여기 밑에 주재국의 대사관이 없으면 이렇게 한국 외국 주재 대한민국 이런 걸 해야지 이렇게 한국 공증인의 주소가 좀 곤란하겠죠. 5번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이 변제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상 공탁자란에 적어야 하는 공탁자의 주민번호는 여권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여권번호나 저기로 거소신고제도는 없어졌다. 이것은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두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64페이지 자격증명서하고 승계사실증명서까지만 이번 시간에는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착오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맞죠? 공탁 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신청할 때 위임장에 회수 청구 및 수령 권한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라도 미치긴 하겠지만 그동안에 소멸했을지 모르니까 종전 대리인이 이걸 찾을 때는 별도의 위임장을 내야 돼. 또는 종전에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본인 작성 인감 붙인 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2번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이고요. 3번은 사실 2017년도 공탁 선례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공탁자가 저작 재산권자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저작권법상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는 거야. 근데 이걸 알지 못해. 절대적 불확지지 말하자면. 그때는 어디다 할 수 없으니까 공탁자의 주소지. 법원에 뭐 알지 못하니까. 공탁자의 주소지 법원에. 그렇다고 수용되는 뭐 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탁자의 주소지 법원에 공탁할 수 있고 이때 피공탁자는 특정하지 않아도 되고 알지 못하니까 나왔던 선례가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고요. 2018년도 시험에 2017년도 선례가 그대로 나왔다. 금전 채권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하고 체납에 따른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 압류하고 체납 압류가 있으니까 변제 공탁은 할 수 없어요. 변제 공탁. 변제 공탁은 압류 채무자를 변제 공탁 못하고 압류 이게 있으니까 압류와 관련된 금정 전액을 집행 공탁 248조 1항 또 유명한 248조 1항에 따라 집행 공탁을 전액을 집행 공탁을 할 수 있다. 변제 공탁을 못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자, 다수의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그중 선행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효한지 여부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압류가 막 들어왔는데 앞에 전부명령이 잘 모르겠어. 유효한지. 이때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은 혼합공탁이 아니라 압류만 있는 걸 전제로 한 집행공탁이다. 혼합공탁이 아니다. 정리하면 선행하는 양도가 채권 양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이건 이제 뒤에 혼합공탁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양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모르겠다. 그럼 불확지 변제공탁을 해요.
이거 봐봐요. 원래 이제 이 채권을 이제 얘가 이제 제3채무자예요. 얘가 이제 얘한테 줄 건데, 얘한테 공탁자, 피공탁자. 근데 얘가 부도가 날 것 같으니까 이걸 이렇게 양도했다고, B로 빼돌렸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막 들어가는 거지, 압류가. 그러면 봐봐요. 근데 얘로서는 이게 유효인지 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얘 또는 얘 이렇게 불확지 변제 공탁과 만약에 얘 거라면 집행 공탁이 합친 공탁, 이걸 혼합 공탁 그래, 뒤에. 그래서 이 양도가 선행하고 그 뒤에 압류가 들어왔을 때 양도가 유효하다면 얘가 찾아가면 끝이고, 양도가 효력이 없다면 얘 걸 전제로 막 집행 공탁으로 배당 이렇게 섞인 걸 말하는데 양도일 때는 그렇게 이게 전형적인 혼합 공탁인데, 이게 전부명령이다. 전부명령이 1, 2 넘어와서 전부명령이 이게 확정돼서 유효하다면 얘만 가져가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얘 거잖아요. 이렇게 전부명령의 효력이 의문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채권 양도와 달리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전부명령의 효력이 의문이 있으면 압류인 걸 전제로 그냥 이렇게 다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선행하는 압류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알지 못함을 이유로 공탁할 때는 그냥 압류가 있는 거, 이거 전부는 압류가 있는 걸 전제로 그냥 집행공탁이다. 이건 혼합공탁이 아니다. 양도라면 혼합공탁인데 전부명령은 압류가 있는 걸 전제로 그냥 집행공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65페이지 승계사실 증명서면. 자, 민법 489조 1항에 따라 변제공탁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수청구권을 갖는 걸 증명하는 서면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변제공탁을 했어요, 공탁자가. 변제공탁은 이 공탁금을 상대방이 찾아가거나 수락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어요. 공탁을 딱 했다가 상대방이 수락하거나 또는 찾아가거나 하기 전에는 얼른 회수할 수 있어요. 회수. 그러니까 공탁한 사람이 다시 찾아오려고 회수할 때는 별도로 뭐 이런 서면이 필요가 없지요. 원칙적으로. 뭐 경우에는 그냥 공탁자가 공탁서를 붙여가지고 내가 회수하는데 뭐 이거 다른 서면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하는 반대급부는 너 찾아가려면 이걸 가져가고 이사 간 다음에 찾아가라. 이렇게 반대급부는 상대방이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찾아갈 때는 제한사유 이걸 걸고 찾아가야지. 근데 공탁자가 찾아올 때는, 회수할 때는 그냥 제한이 아니다. 그냥 언제 찾아올 수 있다. 자, 공탁 건 사람이 찾아올 때는 건 사람이 찾아오는데 뭐 공탁서 붙여가지고 뭐 다른 입증할 게 없지. 또 반대급부 건 거는 상대방이 찾아갈 때는 제한 사유지만 건 사람이 다시 그냥 없던 거라고 회수할 때는 제한이 아니죠. 집행법원이 집행 공탁금을 압류가 막 들어왔다고 배당을 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 원인이 없는데 착오로 공탁을 잘못한 걸 이유로 사유신고를 철회하면, 그리고 그게 정말 원인 없는 것으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법원은 공탁 사유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고, 공탁자는 법원에서 이걸 내가지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집행공탁 할 이유가 없는데 잘못 집행공탁을 했다. 사유신고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가 다 밝혀지고 명백하다면 사유신고를 불수리하고 이걸 내가지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자, 5번 볼까요? 부터 이건 마지막으로 보고, 선행, 채권, 양도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없어서, 선행, 양도가 있는데 다툼이 없어. 채권자가 불확지 병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후행 가압류를 이유로 혼합 공탁하는 경우 공탁자는 착오로 회수할 수 있다. 불확지 사유가 아닌데 잘못해서 불확지했다면 공탁 자체가 잘못됐다. 정정은 안 되니까 공탁 동일성을 해서 정정이 안 되니까 이건 잘못된 공탁이다 해서 착오를 소명해서 회수할 수는 있다. 4번이 왜 틀렸냐?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한 압류 전부 명령을 받은 자는 이걸 찾기 위해서 회수 청구권을 갖는다는 걸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공탁 건 친구가 이 조항에 따라 직접 찾을 때는 이게 필요 없지만 이거는 전부 명령 받은 친구는 우리 뒤에 66페이지 끝에 해설에 가운데 위에 부분 맨 밑에 선 나오듯이 회수권을 내가 전부 명령으로 승계했다는 그러니까 전부 명령 확정 증명을 내야죠. 이렇게 이거 공탁금을 회수권을 본인이 회수하는 게 아니라 전부 명령 받아가지고 회수할 때는 네가 회수권을 가능하다는 증명, 네가 본인도 아닌 것이 전부 명령권자가 회수하니까 왜 공탁금 회수는 공탁서에 기재된 사람만 찾아가는 건데 얘는 지금 걔가 아니라 승계인으로 그 회수권을 전부 명령으로 뺏어온 다음에 찾아가는 거니까 회수 청구하는 경우에 회수 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서면으로 뭐를? 회수권을 승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증명하는 서면. 전부명령과 확정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6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그 뒷타마를 조금씩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총칙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뒤로 갈수록 좀 양을 좀 부풀려, 좀 양 많게, 문제도 많게 이렇게 해서 진도가 좀 빨리빨리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탁은 이렇게 짧게 나가도 집행법과는 달리 굉장히 압축되게 짧은 시간에 잘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